이 처참한 기록은 07-08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더비 카운티가 세운 성적입니다. 한 시즌 동안 그들이 이긴 경기는 단 한 번뿐이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그들의 강등은 이미 3월에 확정됐고 이 기록 역시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강등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기록들만 쌓아갔던 그 시절의 더비 카운티. 도대체 이 클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참담했던 이야기는 06-07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더비 카운티는 직전 시즌 챔피언십에서 20위에 머물며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던 클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클럽은 변화가 필요했고 그들이 선택한 변화는 바로 빌리 데이비스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의 계획은 명확했죠. 첫 시즌에는 중위권 진입, 두 번째 시즌에는 탑10,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 승격까지. 이처럼 그의 계획은 3년에 걸친 장기적인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획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앞당겨졌죠.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강등권에서 허덕이던 클럽은 06-07 시즌엔 리그 선두권에서 경쟁하며 예상 밖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의 끝에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90분 후 그라운드에서 있는 쪽은 바로 더비 카운티였습니다. 시즌 개막 당시 승격 확률이 66대 1에 불과했던 이 클럽은 데이비스의 지휘 아래 기적같은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죠. 그러나 모두가 기쁨에 취해 있던 가운데 데이비스만큼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 것을 축하받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확실히 환희로 가득 찬 웸블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는 더비 카운티 안에서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신호였죠. 그 균열의 첫 시작은 의외로 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구단이 승격을 확정짓더라도 그 시즌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기존 선수들과 같은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차이는 곧 라커룸 안에서 분명한 입장 차이로 번져갔고 결국 클럽 내부의 분위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여파는 시즌 막판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월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던 클럽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동 승격을 놓친 채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죠. 설상가상 플레이오프 기간도 중 두 번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준결승 1차전을 하루 앞두고 데이비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구단 인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레이오프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독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데이비스는 승격을 성공시켰고 어찌저찌 다음 시즌에도 다행히 클럽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들의 승격은 계획보다 2년이나 빨랐지만 클럽의 스쿼드는 평균 연령이 높은 사실상 챔피언십 중위권 수준의 스쿼드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그로 인해 데이비스는 구단에게 여러 영입 목록을 제시했지만 구단 수뇌부가 선택한 건 대부분 가장 저렴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고 이 소식은 선수단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죠. 합류하는 자원들의 수준을 보며 기존 선수들 역시 이번 시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포츠머스를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비기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후 4경기를 연달아 패배하긴 했지만 6라운드에서 만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죠. 그 시점에서 클럽은 승점 4점을 쌓았고 리그 최하위는 아닌 19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어리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괴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그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스날 원정에서 5대0으로 참패하며 클럽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07년 11월 26일 기적처럼 승격을 이끌었던 데이비스는 경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건 애슬레틱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고 더 나아가 잔류까지 성공한 잔류 전문가. 이는 더비 카운티의 새로운 감독인 폴 주얼이 받고 있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얼마저도
첫 훈련 이후 곧바로 깨닫게 되죠. 이 선수단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오면 그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두들 더 열심히 훈련하기 마련입니다만, 당시 선수단의 분위기는 너무 조용했고 모두가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죠. 그로 인해 감독 교체 이후에도 반등은 찾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등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 12월 말에 펼쳐진 뉴캐슬, 리버풀, 블랙번과의 3연전은 그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었죠. 첫 승의 제물이었던 뉴캐슬을 또 만났을 때 이번에도 경기 막판까지 2대1로 앞서 있어 오랜만에 승리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리버풀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이 경기에선 막판까지 스코어는 1대1로 최소한 승점 1점은 챙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경기 종료까지 30초를 버티지 못하고 제라드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죠. 그로부터 4일 후에 펼쳐진 블랙번과의 경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1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페널티킥까지 추가로 얻어냈지만 그 기회는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실축이 복선인 듯 결국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1대 2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죠. 이런 지옥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 주얼은 로비 세비지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이미 체념이 깊게 자리 잡은 클럽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 수많은 영입들 역시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실패였죠. 결국 2008년 3월 29일 풀럼과 무승부를 거둔 그 순간 클럽의 강등이 확정됐고 이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강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시즌을 보낸 그들의 최종 성적은 1승 8무 29패, 승점은 단 11점밖에 쌓지 못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저 승점으로 남아있죠. 더 나아가 이 시즌의 더비 카운티는 앞으로 승격하는 클럽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어떻게 준비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